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부부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기 때문에 결론에 큰 차이가 난 것인데요. 도대체 특유재산이 무엇이길래 재산분할의 결론이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되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에서 빠지고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특유재산이다 아니다가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SK 주식에 대해 이슈가 되었죠. 도대체 특유재산이란 무엇이길래 재산분할에서 특별 취급을 받는 것일까요? 그리고 특유재산은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민법 830조 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혼인 전부터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기는 하지만 일방 배우자의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 이 재산은 내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다,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다, 상속받은 재산이다 등등 자신의 재산이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예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상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유재산이기만 하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일까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자금을 기초로 구입한 재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이 기여한 것이라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정법원에서는 소송에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 있더라도 혼인기간이나 재산의 취득 시기, 재산의 가액과 그 가액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 혼인생활의 내용, 직업, 소득, 재산의 관리 방법 등을 심리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의 취득이나 유지 형성, 가치 증가 등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관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체로 혼인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취득한 때로부터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소득활동이나 가게운영, 자녀 양육 등에 충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재산을 부부 공동으로 사용관리한 경우, 다른 부부 공동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고 특유재산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혼인생활에서 소득활동이나 가게운영, 자녀 양육 등에 소홀한 경우, 그 재산을 분리해서 단독으로 사용관리한 경우, 다른 부부 공동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피고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실제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의 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부친으로부터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는데 매매 대금 중 2억 5천만 원은 피고의 부친이 증여한 돈으로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피고의 부친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가름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이를 취득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혼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소득 활동도 공동으로 한 점, 기타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 되는 피고의 적극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사정은 재산분할에 있어 쌍방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런데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참작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 넣기는 하지만 그 소유자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판결문을 보시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 합산한 다음에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갖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의 합계가 10억 원이고 이에 대한 쌍방 기여도가 동등하다고 본다면 50%씩인 5억 원씩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여도라는 것은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6대4, 7대3, 55대45 등 다양한 기여도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산 명의자의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되면 그 부분은 기여도에서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얼마인지는 또 별개의 문제여서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송에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도 고려사항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심하시거나 지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는 또 별개 문제고요. 그래서 실제 그 재산의 취득과 유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으로는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등에 대해서 가급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충실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재산분할 비율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특유재산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또 되지 않는지,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법률과 소송은 어렵게 느껴지시죠? 소송은 어렵지만 재산분할의 법리와 실무를 잘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